84번입니다. 자, 다음 두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x가 2로 가면요,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얘가 1이 되니까 0으로 가네요. 0분의 0꼴입니다. 자, 0분의 0꼴의 극한값인데, 바로 무리식, 루트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자, 분자의 요 부호를 바꾼 것을 분모 분자에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따라서 x 마이너스 2배에 갈로 쳐야 되겠죠. 자,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분자는 합차가 되어서 앞에 그 제곱 마이너스 뒤에 그 제곱이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놈의 바로 x가 2로 갈 때의 극한값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를 가만히 보면요. 자,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2가 되죠. 자, 0분의 0꼴이니까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제 x 이퀄 2를 대입하면 여기가 1이 되어서 2분의 바로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을 가지게 되네요. 이 값이 바로 p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 바로 루트 무리식이 있으니까 얘를 분자로 보고 분모를 1로 본 다음에 유리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리화를 해보면, 자, 분자에 있는 것에 바로 부호를 반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바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여기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유리화를 해주는 거죠. 그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는 합작꼴이 되니까 앞에 거 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괄호를 쳐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극한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분자에서 x제곱이 없어지고, 자,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또 사라지게 되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제 유리화를 하니까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가 되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영향력이 가장 큰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극한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x제곱인데 바로 무한대로 가니까 절대값 x고 얘도 절대값 x가 되어서 각각은 x로 나오니까 얼마가 된다고? 2x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6x가 되는 극한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xx 약분해서 결론적으로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무리식에서 2차 식이 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럴 때 공식이 있었죠. 그 각각 바로 구하는 거. 2루트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자, 1차항의 개수의 차를 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의 차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어서 간단하게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바로 Q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P 마이너스 Q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P를 2배 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Q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 3이 되어서 자, 최종 결과 정답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85번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다음 극한값의 계산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가우스 x가 있네요. 자, 사실 x가 무한대로 가면 x는 실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수라는 것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수 부분은 x의 가우스로 생각하면 되고, 맞나요? 그리고 뒤에 소수 부분 알파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양의 실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우스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바로 x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는 0과 1 사이에 바로 상수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x 제곱에, 자, 이 가우스 x를 무엇으로?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어 버리면, 자, 이런 꼴이 되어서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화를 하면 되니까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무리식은 유리화를 해준다고 했죠? 따라서 분모 분자에 자, 플러스를 곱해주면 분모는 루트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x가 되겠죠. 그 분자는 합차가 되어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니까 x 제곱 x 제곱이 없어지고 남는 것은 x 마이너스 알파만 남게 되는 1차식이 되죠.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니까 여기가 바로 루트 x 제곱, 즉 영향력이 가장 센 것만 놔두고 나머지를 지워버리면 절대값 x니까 얘가 얼마 됩니까? x, 즉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가 되어서 분모는 2x가 되고 분자는 x 마이너스 알파인데 마이너스 알파도 상수니까 x가 더 영향력이 있겠죠. 따라서 2x분의 x가 되어서 바로 극한값은 2분의 1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공식을 이용해 본다면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인데 바로 이 x를 x제곱으로 보면 x제곱의 개수가 동일하게 1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루트 최고차기 개수 1분의 자, 앞에 있는 x의 개수는 1이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x의 개수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도 뭐 정석풀이가 되는데 사실 이 가우스 x는요. x가 무한대로 가면 바로 무한대로 가죠. 즉, 이 가우스 x는 계단형 모양이기 때문에 바로 x가 무한대로 갈 때 x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루트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보고 극한값을 처리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바로 분모 분자를 유리화를 해주면 분자를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값으로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공식으로 확인해 본다면 2루트 바로 x제곱의 개수 1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항상 x로 나왔다면 얘를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x제곱의 개수가 같으니까 x의 개수 1 그리고 x의 개수 없으니까 0이 되어서 2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와 동일하다. 그렇게 봐도 충분한 결과값을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정확한 풀이는 바로 가우스 x를 x 마이너스 소수 부분으로 바꾸어서 처리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6번입니다. 자,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데 x가 마이너스 1로 가버리면 얘가 분모가 0이 되어서 0분의 상수는 바로 뭐가 되죠? 무한대가 되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로 가버리면 맞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여기는 0에 가까워진다. 즉 무한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대 곱하기 0인 바로 부정형이죠. 자, 이 극한값 보정형은 어떻게 처리한다? 자, 한쪽을 뭐 한다? 변형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나 영분의 영꼴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뒤에 있는 괄호 부분을 우리가 뭐 한다? 변형할 때는 보통 통분이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뒤에 부분을 두 배의 x-1로 우리가 통분해버리면 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제곱에 2x 제곱에 x-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죠? 바로 x 플러스 1에 어떻게 2x-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놈의 무엇을 구하면 된다? 극한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상수고 무한소꼴이 자 얘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원래 무한대였잖아요. 근데 얘를 다 통분 곱하기로 계산해 버린다면 결론적으로 이 분모도 0으로 가고 이 분자도 0으로 가죠. 따라서 0분의 0꼴이 주범인 x 플러스 1을 약분하면 0분의 0꼴을 탈출하니까 자, 분모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분자에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마이너스 1이 분자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맞나요? 바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극한값이 4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바로 극한값은 자 적절하게 통분 적식을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7번입니다. 자, 87번은 x가 4로 가까워지면 루트 4가 2니까 2-2는 0에 가까워지고요. 자, 분모는 뒤에 부분은 얘가 4가 돼버리면 0분이 상수가 돼, 0분의 상수가 되니까 무한대가 돼버리죠. 1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만 무한대로 본다면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인 부정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적절하게 변형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면 바로 그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영분의 영꼴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루트 x 마이너스 2는 변형할 게 그대로 없고요. 뒤에 부분은 우리가 뭐다? x 마이너스 4로 통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x 마이너스 4가 되고 분자는 x-4의 마이너스 2니까 바로 x-6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도 되겠지만 우리 이 x-4를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루트 x-2, 루트 x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해되나요? x를 루트 x의 제곱으로 4를 2의 제곱으로 본다면 합작골 형태로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게 안 보이는 친구들은 분모 분자를 루트 x 플러스 2를 곱하여서 유리화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2, x-2가 약분이 되니까 자, x에 4를 대입하면 루트 4는 2니까 2 플러스 2, 4분의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자, 극한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88번입니다. 함수의 배수가 자 2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다음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먼저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제곱은 무엇입니까? 무한대죠. 그리고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3은 바로 0으로 가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f1이 되어서 f1-f1 바로 0이 되겠네요. 0으로 갑니다. 그리고 0의 제곱이니까 0으로 가겠죠. 따라서 바로 부정령 무한대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나중에 미분을 배우게 되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 문제로 시험에 아주 단골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에서는 그냥 극한으로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사실 fx는 가만히 보면 완전 제곱식이죠.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f의 n분의 3 플러스 1을 여기 x자리에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n분의 3 플러스 1을 사실 합성한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n분의 1, n분의 1이 되겠죠. n분의 1을 우리가 미분에서는 보통 h로 치환을 하는데 자, 여기서 그냥 x로 무엇을 하겠다? 치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치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나중에 미분에 가면 무엇으로? H로 치환을 합니다. 보통 H로. 왜냐하면 미분 계수 안에 H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H로 치환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치환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n분의 1을 무엇으로 치환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X로. 그러면 여기 있는 n의 문자를 다 무엇으로? x로 바꾸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n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x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가죠. 그러면 x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는데 자, 사실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얘는 양수의 값을 가지면서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0 플러스 우극한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X축, Y축을 설정한 다음에, 자, 우리가 n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실 얘는 Y 꼴 X분의 1로 봐도 되니까 바로 유리함수 그래프잖아요. 요리함수 그래프인데, 자, n이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오면서 0에 가까워지지만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n분의 1을 x로 치환할 때 x는 0으로 간다고 하면 안 되고 0에 대한 우극한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바로 x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x가 0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0에 대한 우극한을 따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은 다시 미분에 가서 좀 더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n도 바꿔줘야 되니까 n은 바로 무엇으로 바꾸면 된다? 바로 x분의 1로 바꾸면 되니까 바로 n제곱은 x제곱분의 1이죠. x제곱분의 1에다가 곱하기를 하니까 자, x제곱을 분모로 그대로 넣어버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써도 되나요? 얘가 x제곱분의 1이 곱하기니까 이 자체를 이 분자로 올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자는 F에 3x 플러스 1이 되겠죠. 얘가 3x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F1의 전체에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의 3x 플러스 1을 생각해 보면 x 자리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3x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3x 플러스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3x 플러스 2가 되어서 이 전체의 제곱이 되고 F1은 1을 넣어봤자 2가 되니까 2의 제곱이 되어서 4가 되겠죠. 맞나요? 이 전체에 바로 무엇이 된다? 제곱이 되고 분모는 여전히 뭐가 되겠다? x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것에 바로 여기에 대한 우극한을 체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0에 대한 우극한을 생각할 때, 자, 분자를 가만히 보면, 자, 요 괄호 안에만 우리가 전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앞에 거 제곱이면 어떻게 됩니까? 9x 제곱이 되고, 2 짠짠 하면 얼마 됩니까? 12x가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거 제곱 4가 마이너스 4와 사라져서 얘는 무엇으로? 3x로 묶어줄 수가 있겠나요?
그러면 3x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체의 제곱이니까 3x도 제곱하면 9x 제곱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3x 플러스 4의 바로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잠깐 본다면요. 우리가 이 식을 이런 형태로 바꾸었잖아요. 그럼 x가 0으로 갈 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x에 0을 넣으면 f1-f1이 되어서 바로 0분의 0꼴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0분의 0꼴을 만들어주는 주범인 바로 x를 소거하면 x제곱이 소거가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사실 이 무한대 곱하기 0은요, 바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수의 이 부정형아, 다른 말로 고쳐보면, 식을 변형해서 고쳐보면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되어서 푼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0분의 0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0분의 0꼴의 주범을 제거하여서 0분의 0꼴을 탈출했으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9 곱하기 16이 되어서 맞나요? 바로 14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내용은 다시 다음 우리 미분계수 정의편에 가도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다 보면 반드시 이런 종류의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굳이 이렇게 무엇으로 극한으로 그대로 계산할 필요 없이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배운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89번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이 극한값이 3이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상수 AB를 구하는 미정계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정계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도 내신에도 잘 나오고, 자, 모의고사에도 항상 뭐 3점짜리로 잘 출제가 됩니다. 항상 극한은 꼴을 생각하라고 했죠. 자,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 2차 함수의 극한값은 바로 2차 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함수값과 같다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꼴 0이라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이 식은요, 바로 이 극한의 무엇을 이용하여, 꼴을 이용하여, 0분의 0꼴을 이용하여 찾아봤죠. 그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이렇게 3으로 수렴할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상수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이잖아요. 근데 3으로 수렴한다는 말은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꼴을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이 극한값 3을 체크하면 식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풀이는 여러분들 풀이집에 그렇게 모두 다 사용이 되어 있을 건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지 0이 아닌 수에 바로 수렴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0이 아닌 극한값을 갖기 때문에 이 분자도 반드시 누구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0분의 0꼴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분자가 2차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1차의 인수를 가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1차식을 하나 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약분이 되고 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4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극한값이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자식을 그대로 전개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바로 분자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5가 돼야 되고 B 값이 4가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와 B의 합은 9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분자도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조금 복잡한 식들은 또 이렇게 바로 처리를 못 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바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로 0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1-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식은 b는 바로 a-1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이 b가 a-1을 다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리미터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자, b 자리에 a-1을 대입하면 이제 문자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두 개였는데 하나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x제곱 플러스 ax가 되고 b 자리에 무엇이다? a-1을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분모가 0으로 갔기 때문에 분자도 무엇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0이 아닌 상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우리가 x제곱이니까 전개해서 x제곱이 되려면 여기 x가 돼야 되고 상수가 a-1이니까 여기 1이면 바로 상수는 a-1이 되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0분의 0꼴을 탈출한 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극한값이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가 바로 얼마가 된다? 5라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a가 5라는 것을 여기에 대입하면 b 값이 얼마다? 4라는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두 번째 풀이도 잘 알아놔야 돼요. 바로 오를 이용하여서 바로 식을 하나 만들어냈을 때 그 상수 자리 b다가 a-1을 대입해서 이렇게 2차 식을 만든 다음에 x 플러스 1의 인수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는 1번 풀이로 가는 게 훨씬 쉽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모두 다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0번입니다. 함수 fx가 자, 상수항이 없는 바로 3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자, 다음에 극한값이 6을 만족할 때 f2의 값을 구하란 말은 fx를 추론해달라. 즉, a와 b를 다 구해달라는 말이겠죠. 즉, 함수 추론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극한값과 같이 연동해서 함수 추론하는 문제 반드시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면 항상 극한값을 먼저 보면요.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니까 분자가 3차 함수, 다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함수값과 동일하죠. 따라서 x자리에 1을 대입한 f1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F1이 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다시 B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여기 B 자리에 대입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리해도 되겠지만 자, F1이 0이라는 것은 자, F1이 0이라는 말은 1을 대입하면 0의 함수값을 갖는다는 말이겠지만 바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면 fx는 반드시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 fx는 반드시 무엇을
x-1을 무엇으로? 인수로 가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인수 정리를 여러분들 이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자, 분모는 x-1이고요. 자, 분자가 바로 x-1에 바로 어떤 식을 하나 가져서 극한값이 6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이 3차 함수 자체가 상수항이 없었죠. 그럼 얘는 반드시 이렇게 무엇으로? x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fx는 상수항이었기 때문에 이 x라는 인수도 하나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x도 인수로 하나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x를 반드시 하나 가져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2차 식이 바로 무엇을 x-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게 되고 자, 이 2차 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1차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x가 돼야지 x제곱이 되고 상수항이 b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여기를 마이너스 b로 둔다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상수항이 플러스 b가 된다는 말이겠죠. 아시겠네요. 따라서 x-1, x-1이 약분이 되어서 x에 1을 대입하면 바로 1-b가 바로 무엇이 되어서 6이 되어서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주면 결론적으로 얘는 플러스 5가 되고 바로 fx는 어떻게 추론이 된다? x에 x-1에 x 플러스 5로 이렇게 추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2라는 것은 X 자리에 2만 대입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 14라는 함수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상수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x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 그것만 이용하면 굳이 풀이집처럼 여러분들 이 3차를 인수분해 안 하고 그냥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